RSI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상단 지표에서 영어로 RSI를 검색하면 테크니컬즈의 첫 번째 한글로 상대 강도 지수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 말 그대로입니다.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냅니다. 이걸 통해 가격 움직임의 모멘텀을 잡아내기 위한 지표예요. 그리고 이 지표가 최초로 개발됐던 시점, 개발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여기 또 있죠. 윗선의 값은 70이고요. 아래쪽 선의 값은 30입니다. RSI 값이 70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과매수, 과잉 매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하게 표기하는 것이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매도, 대표적으로 패닉셀처럼 단기간 매도가 몰리게 되면 RSI 값이 30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구간을 식별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RSI 지표입니다. RSI 지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RSI 값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RSI와 비견되는 또 다른 지표가 MACD가 있죠. MACD는 이론상 값의 크기가 무한대입니다. 반면 RSI는 고가와 저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70 이상과 30 이하, 그리고 중간선인 50,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기준으로 지표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보라색 선이 RSI, 그리고 RSI를 계속 관통하고 지나는 이 노란색 선이 RSI의 이동평균 값입니다. 이 둘의 상호 교차를 이용해서 또 다른 매매법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멘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확인함으로써 지표와 차트의 신호차, 즉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는 매매법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법을 살펴보기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체크해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지표의 상승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격의 하락에 지표의 하락 또한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가격이 꽤 긴 시간 동안 횡보합니다. 하지만 RSI 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죠. 이것은 RSI라는 지표 형성의 아주 중요한 원리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앞서 RSI를 강도 지수이긴 한데 상대 강도라고 했죠. RSI 값이 지금 이 구간에서 내려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상대는 당연히 직전 구간입니다. 강렬하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상승 이후 발생한 가격의 횡보가 RSI 지표로 보면 상승 이후 상승세가 꺾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RSI를 이용한 매매법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상대라는 뜻입니다. 이걸 또 다른 의미로 설명드리면, 상승이 만약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거의 수직 상승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가격이 횡보 수준이 아니라 미세한 상승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RSI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수직 상승이 나온 직후 가격은 아주 약하게 상승 국면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RSI는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런 원리까지 이해하고 나면 RSI 매매법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단타 위주의 매매에서도 RS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5분봉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요. 모멘텀은 데이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5분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면 동일하게 1시간, 4시간, 1봉까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암호화폐와 같이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자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선물은 물론 외환이나 원자재와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서비스는 글로벌 1위죠. 트레이딩뷰라는 서비스이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트레이딩뷰 검색하고 들어보면 최상단에 이렇게 서비스가 나오죠. 여기서 회원 가입만 하더라도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암호화폐나 해외 주식은 물론 국내 주식의 차트까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가격이 하락하던 구간에서 RSI도 당연히 하락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과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과매도 구간을 탈출했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 번 더 하락했죠. 그리고는 이때 다시 한 번 더 과매도 구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과매도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탈출하면서 RSI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고 가격은 상승을 만들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매매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저점을 낮추었죠. 하면 RSI의 저점은 올라가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RSI의 상대 강도 지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때의 저점이 상대적으로 이때의 저점에 비해 더 강하다는 뜻이죠. 강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내려온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번에는 가격의 상승을 이끌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의 다이버전스가 확인된 이후 매매 타점을 어디로 잡냐면 과매도를 구분하는 30선을 RSI가 상승 돌파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롱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 그리고 손익비는 보통 2대1을 추천드리지만 여기서는 직전의 고점 위치 여기에 하나 있죠. 이 선입니다. 여기까지를 타겟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보다 더 안전한 매매법이 하나 있어요. 안전한 매매법을 한 가지 더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하락이 강하게 만들어진 경우에는 설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두 번째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RSI 매매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리는 매매법은 스윙 실패 지점을 찾아내는 영어로는 failure swing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 자리에 과매도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 다음번에서도 RSI 값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30선을 터치하고 올라가 버리죠. 모멘텀에서 스윙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의 저점을 동일하게 터치해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모멘텀이 역전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힘을 발산하지 못하고 모멘텀이 역전되는 자리,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스윙 실패 타점 잡기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캔들이죠. 따라서 스윙 실패 매매 타점에서는 이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나 공교롭게도 포지션 진입한 가격이 동일하다고 보이겠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두 번째 포지션 위치가 훨씬 더 좋죠. 이런 하락을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스윙 실패 자리가 매번 오는 것도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짧은 과매도 이후 가격이 곧바로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진입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RSI의 과매도 이후 RSI 이동평균을 상승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 이 캔들이죠. 롱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의 롱 포지션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의 롱 포지션은 굉장히 좋았죠. 그럼 앞서의 1번 자리와 2번 자리 둘을 한번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내려가는 중에 RSI의 골든 크로스 상단 돌파죠. 이게 발생한 경우 RSI가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좋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2번 자리의 경우 하락세가 약해진 이동평균이 이제는 평평해졌죠. 그러면서 스윙 실패 지점에 매수 타점이 나온 거기 때문에 포지션의 신뢰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이 자리 3번 자리를 보시면 하락하던 이동평균이 정확히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죠. 이 자리를 잘라서 살펴보시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락하던 이동평균이 평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앞서 1번 자리에 비해 이 자리에서의 롱 포지션 신뢰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처럼 과매수가 만들어지면 과매수 70선을 하락 돌파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숏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매매 전략입니다. 그리고 RSI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해드리면 한번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RSI는 이동평균이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하락이 만들어진 RSI는 이동평균이 계속해서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골든 크로스 혹은 데드 크로스가 확정되는 자리를 파악하는 것이 RSI를 사용하는 매매법의 중심에 있는데 문제가 있죠.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구간을 살펴보면 여기를 잘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RSI 값이 이동평균을 하락 돌파한 걸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좋은 롱 포지션을 여기서 익절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숏 타점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다음 캔들을 또 살펴봤더니 다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RSI의 고질적인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이동평균과의 교차가 만들어지면 연속적으로 나오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런 구간을 살펴보면 RSI의 골든 크로스가 이 자리에서 잘 나왔죠. 크로스가 완성된 캔들 위치가 여기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이시나요? 딱 봐도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RSI의 과매수 70선을 하락 돌파, 그와 함께 이동평균까지 하락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어요. 돌파 캔들 위치가 여기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좋은 포지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절로 대응하면 좋겠지만 가격이 위아래로 흘러가는 스윙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익절과 함께 숏 포지션 전환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RSI를 사용하는 매매법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숏을 잡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롱 포지션에 재진입하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확정된 바로 이 캔들에서 다시 한 번 더 롱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고 과매수 70선을 하락 돌파하게 되는 이 캔들에서 익절해야 합니다. RSI를 사용하는 매매의 고질적인 문제를 요약해보자면 RSI는 말 그대로 최고의 모멘텀 지표이기 때문에 상승의 힘과 하락의 힘, 그 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최적화된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단타에서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처럼 시장이 과열되는 구간을 만나게 되면 지표에 잡음이 많아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투입되고 있죠. He got 2 pi times what we've now called the Euler characteristic. So, if you did it over a regular sphere, 이 남자의 이름은 제임스 시몬스, 그 유명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고 안타깝게도 작년에 작고하셨죠. 이분이 운영했었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가 유명해진 건 메달리온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펀드 수익률 때문인데요. 이 펀드는 무려 30년 동안 평균 수익률로 66%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전설적인 기록입니다. 워렌 버핏님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연평균 약 23% 수익률로 잘 알려져 있죠. 또한 월가의 전설 레이 달리오의 펀드 역시 20% 초반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66%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창업자 짐 사이먼스는 천재 수학자로 불립니다. 작고하실 때까지 펀드를 운영했지만 실제로 수학자로 남아 있었고요. 지금은 그 이름도 유명해진 퀀트 투자법이라고 하는 것의 창시자입니다. 퀀트 투자의 특징은 인간의 개입 없이 수학과 통계적 모델을 기반으로 매매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를 통해 2020년에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 23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헤지펀드이다 보니 이들의 매매법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두게 됩니다. 퀀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직접 매매를 돌리다 보니 이 AI 퀀트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지를 세상은 알고 싶어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매매법은 세상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앞서 퀀트 투자라고 했죠. 기계가 투자합니다. 즉 펀드 매니저, 사람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이 펀드 출신의 인사들이 외부로 나온 적은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들이 일했었던 메달리온 펀드의 매매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알고 있는 직원이 있었더라면 다른 헤지펀드에서 100억이고 1000억이고 주고 그 매매법을 빼오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을 텐데 그것이 매번 불발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증폭되자 전 세계 사람들이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 레딧에서 메달리온 펀드 또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를 검색해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컨텐츠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중 딱 한 번 짐 사이먼스가 직접 채용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종 파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현재 뉴욕 주립대 중에 하나죠. 빙햄튼 대학의 컴퓨터과학 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약 12년 전 대학원생 시절 재미난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매매 지표를 2000년부터 S&P 500에 투자를 돌려봤더니 작년 24년까지 엄청난 매매 성적이 나온 것인데요. 무려 89,300%의 수익이 기록된 것이죠. 이때 발표된 논문이 바로 이겁니다. 2012년도 용파이의 논문이고요. 당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완성시키기 위해 기술 분석은 물론 통계적 기법과 인공지능을 훈련하기 위한 머신러닝 그리고 빅데이터까지 통합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살펴보면 헤드앤숄더 패턴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도 RSI 인디케이터를 기반으로 매매법을 재구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호기심을 느낀 짐 사이먼스가 직접 채용에 나서면서 약 1년에 걸친 교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는 건 이분이 만든 RSI 기반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이 실제 메달리온 펀드에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논문에서 밝혔던 그 매매 시스템을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두고 저만 사용하던 것을 오늘 공개해 드리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이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론으로만 공개된 RSI 기반 매매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매매법이기 때문에 원본에 이름이 없었던 것을 저는 RSI 플러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RSI와 비교해보죠. 구성 요소는 동일합니다. RSI 선과 노란색 이동평균 그리고 과매도
과매수의 표시까지. 그럼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앞선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하락하던 RSI가 이동평균의 방향을 바꾸며 상승 돌파합니다. 골든크로스죠. 따라서 이 자리는 오리지널 매매 신호를 통해 롱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는 자리이지만 문제는 가격이 안 움직입니다. 완전하게 박스에 갇혀 있어요. 거짓 매매 신호입니다. 반면 RSI 플러스 지표를 통해서 보면 이 자리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동평균의 기울기가 하락 중입니다. RSI가 하락하는 중에 골든크로스가 나오더라도 이동평균이 하락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곧바로 상승하기 어렵다는 것 앞서 설명드렸었죠. 따라서 이 자리 거짓 신호라고 판단하고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를 한번 비교해보죠. 오리지널 RSI는 5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큰 폭으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신호의 잡음을 만듭니다. 반면 플러스 지표에서는 RSI와 이동평균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포지션 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보면 가격은 낮아지면서 RSI 지표의 저점은 올라갑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다이버전스는 오리지널 지표와 동일하게 포착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RSI 오리지널의 경우 상승 돌파와 하락 돌파가 계속 반복되는 잡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죠. 반면 플러스 지표에서는 이 자리에서의 골든크로스 이후 이동평균의 기울기가 상승 전환되는 정확히 이 자리 가장 완벽한 진입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게 신호를 줍니다. 이때는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플러스 지표를 사용하는 핵심 이유인데요. 기존의 RSI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중간중간에 큰 잡음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그것을 없앨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아주 좋은 롱 포지션 신호를 받고 포지션에 들어가면 이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포지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대단한 기능이죠. 반면 오리지널 RSI는 정확히 하락 전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절하면서 숏 매도로 포지션 전환이 필수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죠. 이렇듯 추세장에서 잡음을 획기적으로 없애줄 수 있다는 것이 플러스 지표의 막강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고점 이후 가격 횡보가 발생하면 RSI는 하락한다고 설명드렸었죠. 그 또한 방어해냅니다. RSI를 오랫동안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이거 되게 신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리지널 RSI를 제거하고 RSI 플러스 지표만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도 플러스 지표를 차트에 직접 적용하고 같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RSI 플러스 지표는 신청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밑으로 살짝 내려보면 댓글창에 첫 번째 제가 고정해 놓는 댓글이 있어요. 여기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카카오톡 대화창이 나오죠. 여기에 숫자 2번과 RSI 플러스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는데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해당 지표의 소스 코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파일을 받으시면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 차트 하단에 파인 에디터라고 있죠.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 하단에 있는 이 공터에다가 방금 복사한 텍스트를 전체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에 보면 차트에 넣기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면 오늘 살펴보고 있는 RSI 플러스 지표를 여러분들 차트에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매매법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비트코인 5분봉이고요. 큰 폭의 상하 진동이 있은 후 두 선이 달라붙어 버리면서 힘이 응축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는 건 위든 아래든 가격이 발산하기 직전이라는 뜻이죠. 만약 가격이 상승한다면 직전 고점인 이 자리를 상승 돌파하는 힘과 모습을 지표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은 하락한다면 앞서 두 번에 걸쳐 상승 후 하락, 상승 후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것이 예상되는 자리입니다. 그 후 움직임을 지켜보니 횡보 단계를 거쳐 지표가 완전하게 하락 이탈이 발생했죠. 그렇다는 건 이 자리로부터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표의 신뢰성을 믿고 이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페이크를 주고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을 직전 고점까지 가지 않고 그보다 훨씬 단기적인 고점 이 자리로 손절 라인을 잡겠습니다. 그 후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숏 포지션 잘 들어간 것 같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신호에 잡음 없이 꾸준히 하락해 주었고 계속해서 과매도권에 신호가 머물기 때문에 수익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있죠. 그 후 가격 변동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니 다시 한번 중요한 단서가 포착됩니다.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지표의 저점은 오히려 상승하죠. 최하단에서 이와 같이 큰 폭의 상하 진동이 발생하면 그것은 가격 전환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상승 전환되는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해 주도록 하죠. 그 후 가격 움직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지표의 신호가 또다시 둘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가격의 박스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고 이렇게 힘이 응축된 다음 다시 한번 가격의 분출을 예고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와 같이 지표의 이격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지켜보니 이격이 포착됩니다. 달라붙어 있던 두 선에서 이동평균이 점차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런 가운데 RSI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죠. 힘이 좋은 양봉을 찾아냈습니다. 캔들 종가에서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요. 그 후 가격 변동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격이 상승하여 과매수권에 진입하게 된 다음 꾸준하게 과매수권에 머물고 있죠. 그러다가 이때의 음봉 캔들을 통해 이동평균의 기울기는 점차 낮아지고 과매수에 머물던 RSI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해 줄 수가 있겠죠. 지금 매매를 전체 살펴보면 이때의 숏 포지션을 익절하고 횡보를 걸러낸 다음 롱 포지션으로 다시 익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구간 여러분들이 RSI를 가지고 대응을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진입했던 숏 포지션의 자리 이때의 데드크로스 신호는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숏 포지션에 들어갈 수는 있었으나 이런 자리에서 바로 골든크로스입니다. 여기에서 포지션 정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동평균과 RSI 값이 상하 관통이 나오면서 신호의 잡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큰 시그널은 RSI 역시 잘 잡아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 기존 RSI의 고질병, 영선에서의 상하 진동, 이 구간을 획기적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격의 상승 이후 아주 완만한 상승이 만들어지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RSI가 떨어지는 반면 플러스 지표에서는 고점을 지키고 있다가 좋은 자리에서 신호를 깨끗하게 주죠. 마지막으로 이 매매법을 보다 강하게 만들어주는 조합을 설명드립니다. 상단 지표 클릭 후 영문으로 VWMA라고 검색하면 최상단에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차트에 적용해 주고요. 그리고 길이 값을 조정해 줄 겁니다. 먼저 타임프레임을 1분부터 10분까지 초단타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리면 타임프레임 곱하기 길이값 이거를 2시간으로 맞추면 정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2시간은 120분이기 때문에 5분으로 나누면 길이는 24가 되죠. 마찬가지로 만약 1분봉을 사용한다면 길이값 120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살펴보면 먼저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이라고 하는 지표는 이 자체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일반적인 이동평균을 사용하시는 반면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은 그 이동평균에다가 거래량의 가중치를 주어서 이동평균을 만들게 된 겁니다. 비교를 위해 단순 이동평균을 동일하게 120으로 설정하게 되면 같은 길이값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이동평균과 거래량 이동평균은 큰 격차가 있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프로 스캘퍼들 중에 거래량 2평 하나만 가지고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지표니까 자주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먼저 상하 진동하던 가격 차트가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표가 만나려고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지표의 방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든가 혹은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이때의 가격 움직임을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과 RSI 플러스 지표 둘을 활용해서 포착해 보도록 하죠. 그 자리에서 바로 장대 음봉 등장과 함께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란색 이동평균은 아직 상승하는 중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 아직은 망설여지는 자리네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후 진행 상황을 살펴보니 이동평균을 결국 하락 돌파시키면서 이제는 기울기가 평탄화되었고 RSI 값의 방향이 하방을 가리킵니다. 데드크로스 이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갖춰주었죠. 거기에 가중이동평균에 대한 하락 돌파까지 아주 좋은 포지션이 포착되었습니다.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도록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직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인 여기에 손절 라인을 잡고요. 이후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포지션 아주 잘 들어갔죠. 이때의 데드크로스 그리고 방향의 하락 여기까지 확정을 해놓고 이동평균 하락 돌파까지 신호가 확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숏의 힘이 좋았습니다. 한번 가격이 내려가자 이제는 가중이동평균이 저항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죠. 하락 이후 반등이 나오려고 했지만 저항까지 포착되었기 때문에 숏 포지션 계속 유지할 거고요. 게다가 RSI 플러스 지표에서는 상승 전환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숏 포지션 계속 유지하도록 하죠.
그 후 가격 변동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때의 저항 그리고 이때 또다시 저항이 부딪혔죠. 이런 하락 과정과 함께 RSI 플러스 지표는 결국 과매도까지 진입하게 되었고 그 후 이 자리에서 과매도 탈출과 노란색 이동평균의 기울기 상승이 만들어지는 것이 포착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 전량 익절하도록 하고요. 그 후 다시 한 번 더 가격 변동을 살펴보니 이 캔들에서 이동평균의 상승 돌파가 확정이 되었고 RSI 플러스 신호는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좋은 자리네요. 돌파되는 이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 그리고 다음번 익절 신호 발생할 때까지 포지션을 가지고 가보죠. 그 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보이고요. 이제는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의 지지를 받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과매수의 하락 돌파와 함께 이동평균의 기울기 또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익절해 주도록 하죠.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장대 음봉으로 이동평균의 하락 돌파가 나오면 누구나 다 포지션을 정리하고 싶어지게 마련이지만 아직까지 하락 확정 신호가 아닙니다. 신호가 확정이 되면 이런 자리에서 훨씬 더 좋게 익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 여기에서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에 정확한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궁합이 좋다는 거 이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의 숏 포지션 익절 그리고 롱 포지션 익절까지 별다른 잡음 없이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 실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RSI 오리지널 지표에 이런 잡음에 매매 타점 잡는 것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추세 확인은 물론 이제는 변동성이 강한 암호화폐에서도 모멘텀 확인은 물론 매매 타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RSI 지표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